어떡하지? 쪽으로 괌. 지난번 영상 괜찮으셨나요? 네, 괌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저도 여기저기 카페를 뒤지면서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냥 브이로그가 아니라 정리했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이라도 팁을 받아가시면 제일 저한테는 행복한 일이겠죠. 도움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괌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일정에 대한 것들하고 간단하게 괌이 어떤 곳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행을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여행 간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끝나게 되죠. 예, 항공권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항공권은 예약을 하고요, 숙소를 예약을 하고 그 두 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여행 준비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는요, 우선은 네이버에서 저는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항공권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최저가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져 있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편한 게, 그래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IT 쪽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네이버 항공이 제일 좀 쉬울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네이버 항공 예약해서 검색을 쭉 해보시고 난 다음에 최저가를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맞추셔가지고 혜택이 있는 것들로 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 시간대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카드를 오래 써왔기 때문에 현대카드 프리비아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할인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카드를 이용을 했고, 사실 성수기하고 비성수기 때하고 괌 여행을 할 때 항공표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또 새벽에 가느냐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는데 지금 제 영상은, 듣고 계시는 영상은 그냥 혼자 가시는 자유여행이 아니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 자유여행,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재밌게 좀 즐기고 싶다, 편한 여행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최저가를 고집하지 마시고 이왕 가는 김에 좀 편한 시간대 일정을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데서 줄이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 그래서 저는 이미 예약을 한 5개월 전에 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일단 항공권부터 끊었었죠. 그래서 항공권은 검색을 하시고 최저가를 확인을 하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고민하실 만한 게 바로 숙소일 겁니다. 괌에는 워낙에 많은 호텔들과 워낙에 많은 숙소들이 잘 되어져 있어요. 장단점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저마다 자기가 갔다 온 데가 최고라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온 곳밖에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추천보다도 여기를 갔다 왔다 이야기를 뒤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선 이야기 드리자면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괌에서 뭘 하실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쇼핑이다, 쇼핑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웃리거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 투몬비치가 몰려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티갤러리 있는데 근처에 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거기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아웃리거 같은 경우는 바로 1층 로비 바로 앞에 구찌 매장이 있어도 유명하기도 하죠. 그쪽이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나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도 좀 봐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풀장에서, 바다보다도 풀장에서 하루 종일 놀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PIC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만 PIC는 그 시내 중심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니긴 하니까 그걸 타고 이동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먼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왕이면 호텔에도 좀 있고 싶기는 하지만 호텔 앞에 있는 비치도 좀 즐기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냥 렌터카를 해서 운전한다든지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매일매일 쇼핑몰도 좀 가야 되고, 저녁 때는요, 낮에는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즐기다가도 저녁 때는 좀 갤러리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쇼핑도 가야 될 것 같고, K마트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남부 투어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렌터카가 있으셔야겠죠. 이거에 맞춰서 숙소를 결정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숙소는 첫날은 괌플라자 스파인 리조트였던가요? 그곳이었어요. 비치. 괌플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묵었었고요. 그 두 번째 날부터는 아웃리거라는 곳에서 묵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괌플라자를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여기가 가성비로 괜찮습니다.
예, 그쪽에서 거의 한 10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 호텔이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가성비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안 좋은 평도 굉장히 많아요. 모텔 수준이다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어울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느냐? 새벽 비행기로 도착하셔갖고요, 굳이 좋은 숙소에 주무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 하루 주무신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 도착했는데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차피 오후에 가봤자 바다를 즐길 수 없거든요. 경치를 제대로 된 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요, 관플라자 숙소에서 묵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타자 워터파크라고 하는 관플라자에서 관리하는 워터파크에 대해서 하루 이용권을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그 다음날 오전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한 숙소인 것 같아요. 아웃리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내 중심에 있고 굉장히 쾌적하고 편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또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항공권 다음에 숙소 예약은 어디서 하느냐? 호텔 컴바인부터 시작해서 호텔스닷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뭐 아고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손품을 파셔야 돼요. 여기저기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다 가격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뭘 보셔야 되느냐? 쿠폰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쿠폰이란 이름으로 hotels.com 쿠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드래그 하셔다가 결제하실 때 쿠폰 입력하는 란에다가 걔를 입력하시게 되면 할인이 또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꽤 오래전에 결제를 했거든요. 결제를 할 때 보시게 되면은 며칠 이전까지는, 여행 가 며칠 이전까지는 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환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니까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풀로 결제를 해놨었어요. 결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고민했었던 게, 어떤 분이 이쪽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싸게 갈 수 있어요 라고 알려준 사이트가 저한테는 칩티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영어로 돼 있어서 그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써가지고 거의 한 20만 원 정도에 30만 원 정도 아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었죠. 그걸로 더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해제를 하고서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손품을 좀 파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숙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숙소를 결정하실 때 이제 그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조식이 있는 방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그건 조금 이유가 있었던 게, 조식이 있는 방이 있으면 좋기는 하는데 매일매일 호텔 조식을 먹는 거 제 여행 스타일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쓰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내가 조식을 좋아한다라면 조식 포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괌은요, 근처에 정말 먹을 데가 많기는 해요. 특히 ABC마트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스모킹 룸이 보통 아니니까 넌 스모킹 룸인 거 확인을 하시고요.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인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저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아는 분들이 알려주는 팁 중에 하나가, 호텔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 혹시 결혼기념일이시거나 아이의 생일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게 되면은 그걸 본 다음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거나, 이왕이면 바다가 조금 더 잘 보이는 방을 배정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호텔에 대한 고민이 끝났네요. 자, 숙소에 대한 예매를 했습니다.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그 다음에 고민하시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렌터카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차를 갖다가 버스를 타고 다닐 거냐, 내가 렌트를 해서 다닐 거냐. 저는 처음에 생각은 그냥 처음에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택시를 이용을 하고, 중간중간에 다니는 건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타고 남부 투어 갈 때 하루 정도만 렌트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괌에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이 또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덥다, 기다리기 귀찮다, 차라리 제일 잘하는 일 중에 렌터카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금액을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얼마나 나오느냐, 택시비가 보니까요 비싸요. 한 4만 원 5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숙소에서 이제 나중에 쇼핑 얘기를 하겠지만, 쇼핑몰이라든지 괌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거기로 왕복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돈이 또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렌터카를 알아보니까 렌터카가 5일 정도 렌트하는데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비싸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렌트했었던 곳은요, 그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았었는데, 팀 멤버십 쓰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팀 멤버십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괌에 관련해서 상품들을 예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버전 렌터카라고 하는 곳과 연계라는 곳인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 다음 이야기겠지만 미리미리 세팅도 잘 되어 있었고 상당히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바로 차를 픽업할 수 있고요. 도로 공항에 반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렌터카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뭐 이동 많이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스를 타셔도 그건 괜찮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티비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뭘 즐길까? 그 인터넷 보시면은 괌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리스트 진짜 많습니다. 스카이다이빙도 할 수 있고요. 스노클링 기본이고요. 돌핀 크루즈도 있고 뭐 라이팅독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걸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휴가지에서 하루하루는 굉장히 짧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숙소에 묵으셨어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를 즐기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액티비티로 하루가 가버리게 되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액티비티를 최소화하자가 목표였었고, 그래서 혹시 또 아이들한테는 두려운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 결정했던 건 두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는 돌고래는 왠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핀 크루즈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서 돌핀 크루즈 바다로 나가서 돌고래도 보고요. 참치회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스노클링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한 가지를 신청을 했고 이건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갔으니까 그래 춤 한번 보자 해서 선택한 게 타오타오 타시라고 하는 전통 부족 춤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물론 비용이 좀 비싸요. 하나는 제가 팀원에서 신청을 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SKT 쪽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건 금액을 비교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우처를 받게 되면 예약이 됐다라는 그것만 출력해서 가시거나 이미지를 보관해서 가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저는 출력하는 거하고 스마트폰에 이미지를 담아놓는 거 두 개 다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액티비티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밍에 대한 이야기 안 드렸네요. 그 로밍을 할 거냐, 이제 에그를 가지고 갈 거냐, 유심을 살 거냐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그 팀 멤버십 쓰시는 SKT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로밍이 그 SKT가 괌 쪽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현지에서 쓰시는 지금 국내에서 쓰고 계시는 데이터 요금 가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규정이 바뀔 수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KT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 3인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중에 7기가를 55,000원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가팩 상품이 있어서 저는 그걸 전화해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심을 따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렌트한 거에는 또 에그를 줘요. LT 에그를 주는데 이게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그걸 켜고 다니고 호텔엔 또 와이파이가 잘 잡힙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도 데이터의 압박감은 거의 없었어요. 그 생각에 제가 7기가짜리 들고 갔다 데이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정도 쓰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인스타 여러분들 멋진 사진들 올리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들이요 영상 좀 보여달라 이런 것들 있죠. 그럴 때 다운 못 받아가셨으면은요 잠깐 유튜브 틀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기가 정도면 꽤 많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얘기했네요. 얘기 마저 드리죠. 여행자 보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행자 보험은 알아서 선택하세요. 제일 저렴한 데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최근에 카카오에서 여행자 보험 비교하는 상품 내놨죠? 그게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일상 IT잖아요. 원래 IT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적용을 해서 보험을 선출해 봤더니면 꽤 괜찮더라고요. 그걸로다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각은 그냥 현지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액티비티 같은 거 예매하고 싶다. 현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언어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영어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가시면은 영어 잘하시는 분도 많기는 한데 한국인 직원분도 많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가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대충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고민이 되신다라면은 구글 번역 프로그램 앱이 있죠. 혹은 팝하고 요 정도 설치해서 가시면 되고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앱 하나 더 구글 맵. 구글 맵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구글 맵을 다운받아 가시게 되면은 제가 웨이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앱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글 맵, 구글 지도 하나 정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구글 지도 활용법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텐데 우선은 목적지만 찍게 되면 내비게이션 쓸 수 있는 거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야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카메라 가지고 가시면 될 거고요.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10V이다 보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장착 안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거치대 정도를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갖추고 가셔서 붙여놓고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럼 괌에 대한 두 번째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여행을 가기 전에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항공권 어디서 예매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실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괌 공항에서 어떤 것들 조심하시면 되는지, 대기줄은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렌터카를 빌릴 때 여러분들이 렌터카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아웃리거의 위치라든지, 실제로 쇼핑 갤러리 쪽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식사는 어디서 하면 좋은지, 타오타오타시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 제가 조금씩 가볍게 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